매일 걷는데 왜 몸이 더 굽어지는 걸까요? 지난주 한 시청자분이 제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분은 57세 남성입니다. 10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1시간씩 걷고 있습니다. 주말엔 등산도 빠지지 않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의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 정말 꾸준히 하시네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10년 전보다 몸이 더 안 좋아진 느낌이에요. 더 굽은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면 더 무겁고, 계단 오르기가 더 힘들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오히려 관절이 더 뻣뻣해졌다거나 피로가 더 쌓인다거나 회복이 더 느려졌다는 느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50대 이후에는 몸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운동의 기준은 그대로라는 것.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몸이 젊어지지 않는 이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하면서도 결정적으로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이걸 모른 채 계속 운동하면 몸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굳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만 바꾸면 같은 시간을 써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0분 후 여러분의 운동에 대한 생각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다. 땀을 흘려야 효과가 있다. 숨이 차야 운동이다. 근육이 생겨야 젊어진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적어도 젊었을 때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20대, 30대, 그리고 40대 초반까지는 이 공식이 어느 정도 통했습니다. 헬스장에서 땀을 흘리면 몸이 반응했고, 주말에 등산을 하면 체력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50대가 넘어가면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똑같이 운동하는데, 아니 어쩌면 더 열심히 하는데도 몸의 반응이 다릅니다. 예전 같으면 며칠이면 사라졌을 근육통이 일주일, 2주일씩 남아있고 운동을 하고 나면 개운하기보다 더 피곤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나이 때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늙어서가 아니라 몸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이후의 몸은 더 강한 자극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더 다른 자극에 반응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몸은 젊어지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55세 남성입니다. 10년째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1시간씩 걷습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도 빠지지 않습니다. 만보기 기록은 매일 1만 보 이상입니다. 주말엔 등산도 합니다. 등산복, 등산화도 다 제대로 갖췄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건강 관리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해요. 몸은 더 많이 쓰는데 자세는 오히려 더 굽은 느낌이에요. 어깨는 앞으로 말리고 허리는 더 구부정해졌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예전보다 힘들어요. 이분 운동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같은 방식으로 너무 오래 한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몸은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외의 기능을 하나씩 꺼버립니다. 걷기에만 적응한 몸은 걷는 기능만 남기고 균형 잡기, 몸 돌리기, 속도 바꾸기, 관절을 크게 쓰는 능력을 조용히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걷기는 계속 하는데 몸은 점점 굳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50대 이후 운동의 첫 번째 함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운동을 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헬스장에 가는 것, 땀을 흘리는 것, 칼로리를 태우는 것, 근육을 키우는 것. 50대 이전까지는 이 기준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이 기준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성과로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몇 분 했는지, 몇 칼로리 태웠는지, 몇 세트 했는지. 스마트워치는 오늘도 목표 달성이라고 말해주고 앱은 축하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그런데 정작 아무도 이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운동하고 나서 몸이 더 편해졌는지, 일상 동작이 조금이라도 쉬워졌는지, 다음날 아침에 덜 굳었는지. 50대 이후 몸은 성과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움직임의 질에 반응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볼게요. 60대 여성입니다. 헬스장에서 퍼스널 트레이닝까지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1시간씩. 스쿼트, 런지, 머신 운동까지 빠짐없이 합니다. 운동 루틴만 보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무릎이 계속 아픕니다. 운동할 땐 참고 하지만 집에 돌아와 계단을 내려갈 때 통증이 옵니다. 이분의 문제는 운동 의지도 아니고 강도도 아닙니다. 몸의 균형을 회복하지 않은 채 힘만 쓰고 있었다는 것. 젊었을 때는 근육이 자세를 버텨줍니다. 조금 틀려도 회복력이 커버해줍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다릅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근력이 아닙니다. 균형 감각, 관절 가동 범위, 속도 조절 능력입니다. 이 상태에서 힘 위주의 운동을 하면 몸은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데 더 아픈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준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50대 이후 운동의 목적은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몸을 다시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 이 기준이 없으면 아무리 운동해도 몸은 젊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쓸 수 있는 몸은 어떤 상태일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4가지입니다. 이 4가지 중 2개 이상이 무너지면 운동은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몸을 굳게 만듭니다. 첫 번째 기준입니다.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는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손가락을 쥐었다 폈을 때 뻣뻣하지벗하지 않나요? 목을 돌릴 때 걸리는 느낌은 없나요?
허리를 숙였다가 펼 때 한 번에 펴지나요? 관절이 부드럽다는 건 아프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끝까지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느냐는 뜻입니다. 이게 안 되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버티게 됩니다. 어깨가 굳은 상태에서 푸시업을 하면 어깨는 더 앞으로 말립니다. 발목이 굳은 상태에서 스쿼트를 하면 무릎이 대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수록 자세가 나빠지는 겁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몸의 중심을 스스로 잡을 수 있는가? 지금 한 발로 서보세요. 10초 버틸 수 있나요? 이게 안 된다면 몸은 이미 중심을 잃고 있는 상태입니다. 균형 감각은 50대 이후에 가장 먼저 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운동이 이걸 회복시켜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러닝머신, 자전거, 머신 운동. 공통점이 뭘까요? 몸을 고정합니다. 균형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하긴 합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스스로 중심을 잡는 걸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일상에서 순간이 옵니다. 버스가 급정거하고 바닥이 미끄럽고 계단을 헛디뎠을 때, 그때 몸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50대 이후 낙상이 무서운 이유는 뼈 때문이 아닙니다. 몸이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준입니다. 움직임의 속도를 바꿀 수 있는가? 천천히 걷다가 조금 빠르게 걸을 수 있나요? 빠르게 걷다가 바로 멈출 수 있나요? 일상은 항상 같은 속도가 아닙니다. 신호등이 바뀌면 속도를 바꿔야 하고, 사람이 튀어나오면 순간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일 같은 속도로만 걷고 같은 템포로만 운동하면 몸은 그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머리는 아는데 몸이 늦게 따라옵니다. 이게 바로 몸이 둔해진 느낌의 정체입니다. 네 번째 기준입니다. 쉬고 나서 회복이 되는가? 이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 다음 날 아침 몸은 어떤가요? 조금 더 가벼운가요? 아니면 더 굳어 있나요? 계단 오르기가 어제보다 쉬운가요? 아니면 더 힘든가요? 회복이 안 된다면 그 운동은 당신 몸에 맞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강하게 해도 회복이 빠릅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회복 시간이 2배, 3배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운동 강도는 그대로라면 몸은 회복하지 못한 채 다음 운동으로 들어갑니다. 피로가 쌓이고 염증이 쌓이고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갑자기 아파졌어요. 아닙니다. 갑자기가 아닙니다.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우리가 못 들었을 뿐입니다. 이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는가? 몸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가? 속도를 바꿀 수 있는가? 쉬고 나서 회복되는가? 이 중 2개 이상이 무너지면 그 운동은 50대 이후 몸을 젊게 만들지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땀을 흘려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걷기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걷기가 왜 독이 되는 순간이 생길까요? 바로 이 기준을 전혀 체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속도, 작은 보폭,
구분 상체, 누적된 피로. 이 상태로 매일 1시간씩 걷는다면 그건 운동이 아니라 반복된 마모입니다. 그래서 매일 걷는데 몸은 더 굽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럼 몸을 살리는 걷기는 어떻게 다를까요? 정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걷고 나서 몸이 더 부드러워지는가? 이 질문 하나면 됩니다. 숨이 찼는지 땀이 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허리가 덜 굽고 걸음이 가볍다면 그 걷기는 맞습니다. 반대로 더 뻣뻣해졌다면 방식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50대 이후 걷기에는 4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속도를 하나로 고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조금 빠르게, 다시 천천히. 보폭을 조금만 더 살리세요. 무리하지 말고 조금만.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고 가슴을 열고 시선은 정면으로. 그리고 회복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몸이 안 좋으면 그날은 줄이세요. 이게 몸을 살리는 걷기입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걷기기를 하고 있는데 몸이 불편해졌다면 그건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방식이 바뀌어야 할 시점일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기준을 바꾸면 됩니다. 시간을 늘릴 필요도 없고 속도를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방식을 바꾸면 됩니다. 이 채널은 더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세게 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하라고 말합니다. 50대 이후에는 그 차이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걷기에 기준 하나를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